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0.47%가 빠졌고, 자, S&P 500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갔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나스닥이 정배열을 만든 상황에서, 자, S&P 500이나 다우존스가 어느 정도 정배열로 복귀하려는 어떤 키 맞추기식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나스닥이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피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쇼트를 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정배열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이 유지가 되는지만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는 오랜만에 이제 TQ나 뭐 SOXL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뭐 작년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는 자, 요 상품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이제 매수할 만하다는 거예요. 자, 작년 내내 매수할 타이밍은 없었습니다. 제 기준에서. 저는 작년 내내 자, 요 두 상품에 대해서 모아가지 마라. 무한 매수하면 무한으로 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무책임한 얘기 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비판하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자, 정배열에서는 사야겠죠. 그쵸? 정배열이 잡혀가고 골든크로스가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지금 이럴 때는 오히려 매수를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신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기본적인 요 추세, 정배열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이렇게 무너지는 게 확인이 될 때는 우리가 이때는 손절을 치든 아니면 현금화를 일부 해서, 그쵸? 하방에서 다시 반전이 나올 때 평단을 낮추든 이러한 어떤 조치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빠지는 날만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 정배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배열에서 빠지는 날만 매수를 한다고 하면 끝도 없이 하락만 겪을 확률이 높지만, 지금처럼 어쨌든 정배열이 잡힌 과정에서는 빠지는 구간이 짧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구간이 길고 빠지는 구간이 짧고, 올라가는 구간이 길고 빠지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는 정배열에서는 뭐 무한 매수니 줍줍이니 하는 것들이 조금씩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상품을 본다면 자, TQ나 SQ나 뭐 SOXL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는 것처럼 정배열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상품이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하락을 가져왔지만 숏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숏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하방 지지 구간이 잡혔을 때는 이렇게 추세를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고, 이제 정배열 초입에서 추세를 만들어 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자, 이 부분 데드크로스 나온 상황에서 줍줍 외치든 그런 것들은 이제는 투자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내내 저는 역배열 구간에서는 매수하지 마라, 아니면 매수를 하시더라도 빠르게 실현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럴 때 진짜 줍줍 얘기 정말 많이 하셨었어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이 목격을 해왔지만, 자, 지금 어떻게 되셨겠어요? 다 손절 나가거나 아니면 정말 반의 반토막, 반의 반반 반토막이 나셔서 정작 이제 제가 매수를 하라고 한다면 이때는 막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그러한 투자가 됐을 거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자, TQ나 SOXL이 정배열 초입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유지가 되는 흐름으로 간다면 그때는 우리가 일간 변동에 너무 화들짝 놀라지 말고 매수를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저점 구간에서, 지지 구간인 저점 구간에서 조정이 왔을 때도 자, 강력하게 현금 가지고 있던 부분을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는 식으로 매수 과정을 가져가는 게 이제 조만간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TQ를 투자하는 데는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SQ 같은 경우는 이미 정배열 구간을 만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때 나는 들어가서 정말 내가 최고다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이때 들어가는 거 비추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도 하락할지 모르고 매수하신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부터 매수를 해야 되냐고 제가 줄곧 말씀을 들었냐면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그리고 일간 변동으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모아가는 투자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TQ나 SOXL 쪽에 관심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이미 손해보신 분들은 이제라도 조금씩 매수를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전체 시장은 아직 불안하죠. 왜냐? 금리가 높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SVB 은행 같은 이런 금융권 불안이 여전히 상존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비중이에요. 자, 무한 매수법 혹은 줍줍 이게 핵심이 어떤 거예요? 자, 현금을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한 번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구간마다 모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혹은 3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내 현금의 일부를 조금씩 넣는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목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그냥 내가 가진 돈 다 넣고 하락한다고 징징거릴 게 아니라 일부씩 이제는 적립해 나가도 되는 상황. 왜냐? 정배열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무너뜨렸다 가더라도 내가 모든 돈을 넣지 않았다면 조금씩 매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인들만의 원칙을 정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결과적으로 마지막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올라가더라도 금방 회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줍줍이나 매수를 하셨다면 특히나 역배열 데드크로스 구간에서 줍줍을 해오셨다면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수익 인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모아서 어떻게 돈을 벌었다는 건지. 그쵸? 그런 분들은 계좌를 쪼개거나 이상한 장난을 치면서 계속해서 수익률을 숨기는 그런 자기 기만을 하실 텐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매수 관심을 충분히 가지시더라도 수익률을 노려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이 무너진다면 원칙대로 손절을 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구간을 나눠서 일부씩 매수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저는 항상 소신껏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줍줍 무한 매수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역배열 구간에서 이격도가 있고 상승을 할지 모르는 자, 이때도 이렇게 해서 정배열 못 만들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TQ나 SOXL 심지어 나스닥은 이미 양전을 즉 골든크로스를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단기 추세가 어쨌든 장기 추세를 이겨낸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 한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지금 여기서 떠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배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반대로 가면 또 말 안 하는 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갈 거다 안 갈 거다를 미리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장기적인 하방 추세보다 단기적인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자, 이 부분이 유지가 되는지만 보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배 레버리지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원칙을 가지고 이제는 모아갈 때다. 자, 지금 이런 시장 겪으면서 어떤 습관들이 다들 생기셨을 거냐면 하루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쵸? 하루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반대쪽 걸어놨다가 또 반대쪽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계속 그렇게만 투자를 합니다. 계속 그렇게 장난치듯이 하루 번 돈으로 사고 싶은 거 사고 근데 그게 어떤 날은 돈을 벌겠지만 또 어떤 날은 잃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투자를 반복하시는 건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수 플레이를 그래서 하지를 않고 자, 개별주 즉 실적이 담보되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서도 그리고 작년에도 숏을 통해서도 많이 이득을 봤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항상 공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개를 하고 있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항상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미리 매수를 했다. 그리고 시장이 움직인다고 또 내가 뒤늦게 내가 사실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득을 봤지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자, SOXL이나 TQ 같은 경우 저는 매수 안 합니다. 다만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같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배열이 만들어진 구간에서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고 만약에 오늘 내일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느 부분을 확인을 해야겠어요? 지지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지 구간이 1차적으로는 요 추세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 200일선이나 50일선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지선은 요 라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요 라인과 요 라인의 이격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보통은 요 추세나 혹은 이평선을 기준으로 매도 라인을 잡아놓고, 혹은 매도 라인을 잡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동을 그리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그쵸?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한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도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조금씩 일부 매수를 가든지, 혹은 16달러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자, 이때 내가 1000을 가진 거를 100% 넣는 게 아니라 만약에 20%만 투자를 해놨다면 16달러까지 가더라도 내가 어쨌든 정배열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30%를 뭐 하단에서 넣으면 충분히, 그쵸? 뭐 18달러나 20달러 수준에서 또 양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식의 이제는 원칙 매수, 분할 매수, 그리고 뭐 이러한 원칙적인 대응, 이러한 전략들을 수립할 시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전에 관성대로 해오던 것처럼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라, 혹은 뭔가 내릴 것 같다면 숏을 치던 이러한 시점이 아니라, 어쨌든 투자 방식의 전환, 그리고 이전에 뭐 많은 분들이 실행을 하셨던 뭐 줍줍, 뭐 혹은 뭐 무한매수니 이런 얘기들을 이제는 기억할 때가 되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 없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시황에 대한 분석 없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자, 여기서 깨져나가는 거 다 보셨을 거예요. 그쵸? 다 부셔져 나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칙 없는 얘기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거시경제를 보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가 파월이니 뭐 금융위기니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 그런 거 공부 안 하면서 무슨 방법론만 얘기를 한 사람들이 결국 여기서 다 거지가 됐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시경제를 같이 보면서도 일단은 기술적으로 지금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지금 정배열에서는 이러한 매수법, 방법론이 통용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아, 내 매수 방법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세배 레버리지, 지수 같은 부분들도 제가 어쨌든 지수에 기반한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정배열이 잡혀가는지, 혹은 매수 매도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